고창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고려의 개국공신이 된 권행. 이로부터 안동권 씨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안동권 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인물로 양촌 권근이 있다. 그는 조선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국 후에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국정에 요직을 맡는다. 권근은 이색과 정몽주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고려 공민왕 때 이른 나이인 18세에 과거에 급제한다. 그는 조선의 첫 번째 대제학이 되는데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고 또한 문장에 능해 경학과 문학의 양면을 고루 갖춘 인물이다. 왕명으로 동국사략을 편찬하고 처음으로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넣은 입학도서를 편찬했는데 이는 후에 이황 등 여러 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를 중심으로 천문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평양 대동강물에 빠져 사라졌던 고구려 석각 천문도 탁본을 토대로 1395년 태조 4년 흑요석판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남송의 소주 천문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오래된 각석 천문도다. 충북 청주에는 권근과 인연이 깊은 나무가 있다. 900년 된 은행나무로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았다 해서 일명 압각소라 부른다. 공양왕 2년 이초의 옥사에 연루돼 그를 비롯한 10여 명이 청주옥에 갇혔을 때 대홍수가 나 많은 죄수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마침 권근은 곁에 있던 은행나무로 올라가 목숨을 건진다. 곧 풀려나온 권근은 이 나무를 위한 시를 남기는데 지금도 나무 앞에 세운 시비에 남아있다. 충북 음성에는 권근의 3대 묘역이 있는데요. 아들 권제와 손자 권람의 묘가 한데 모여 있죠. 그런데 이 묘역 인근에 충견총이 있습니다. 개무덤인데요. 권람의 생명을 살린 충견이죠. 권람이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한가로이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봄날 벗을 만나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양지 바른 야산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이때 산불이 나서 권람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함께 있던 개는 다급히 주인을 깨웁니다. 하지만 잠에 떨어져 소용이 없죠. 이때부터 개는 인근 도랑에서 자신의 몸을 적셔 권람에게 오는 불길을 막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권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개를 끔찍히 좋아한 나머지 개가 죽으면 내 무덤 먼발치 언덕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죠. 그래서 충견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중기의 인물로 행주대첩의 명장이죠.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은 건국공신인 권근의 7세 손이다. 또한 영의정 권철의 넷째 아들이며 백사 이항복의 장인이다. 명망 있는 가문에 태어나지만 그는 특이하게도 40세가 되도록 관직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국을 유람하며 산수를 즐기고 지리 공부에 탐닉하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인 45세의 늦은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고 육지엔 권율이 있다 할 정도로 큰 공을 세운다. 금산 서쪽의 이치 전투와 수원 북산성 전투에 이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 대첩을 이루어낸다. 이후 조선군과 명군의 압박을 받던 왜군은 2개월 뒤 한성에서 철수하게 된다. 7년 전란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권율 장군은 전란이 끝난 7개월 후 63세 일기로 생을 마친다. 권율 장군은 늦은 나이까지 과거를 보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며 지리 공부를 즐겼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임진왜란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장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혜 하나로 왜군을 물리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오산에 있는 독산성에 주둔할 때입니다. 이를 공격하기 위해 온 왜장은 산성에 물이 부족한 것을 간파하고 산성을 포위하죠. 이때 권율은 산성에 물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말에 흰쌀을 끼얹어 목욕시키는 것처럼 꾸미죠.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왜장은 말을 시킬 만큼 물이 풍족하다고 생각해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단가의 인물로 청하자 권국중이 있다. 태어날 때 기이한 꿈과 함께 푸른 안개가 자욱했다 하여 호를 청하자로 지었다 한다. 전라도 고부에서 태어난 그는 1612년 광해군 4년 28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한다. 하지만 임목대비 폐출을 계기로 곧 낙향하여 일생을 학문 탐구의 길로 가게 된다. 권국중은 산처럼 책을 쌓아놓고 공부했다고 하여 그가 살던 마을을 서산리로 불렀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동방탄학에 회통한 인물이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전통적인 단학계통의 수행자 가운데 그 이론을 집대성하고 선수행을 실천했던 가장 큰 인물이 권국중이다. 그는 참동계 주회를 저술했는데 여기에 단학에 대한 그의 핵심 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다. 서산리 마을 뒤 야산에는 청하 권국중을 모신 사당인 서산사가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터에 서산사 유허비만 남아있다. 이외에 안동권 씨 물로는 조선 5대 왕 문종의 정비로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와 권근의 아들 권제가 있다. 권제는 세종 때 대제학으로 정인지 등과 함께 용비어천가를 지은 인물이다. 현대인물로는 정계의 권노갑, 권영길, 권영색, 권선동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있다. 스포츠와 연예계에는 축구선수 권창훈과 배우 권혜요,
권오중을 비롯하여 권상우, 권혁수와 가수 슬비까지 모두 안동 권씨다. 또한 200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한류 스타 중에 한 명인 보아와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도 본명이 권보아, 권지영으로 모두 안동 권씨죠.